자, 오늘은 엔터주를 좀 살펴보라고 그래요. 왜 엔터주를 왜 살펴보라고 하냐면, 일단, 근간에 좀 시장이 좀 약한데도 불구하고 엔터주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좀 중요한 게, 지금 사실은 바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 회사들이 있죠. 뭐 JP한테라든가 뭐 YG엔터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연예인들에 대한 좀 위험성도 있어요. 뭐 복귀 안 하냐. 그래서 사실은 전 이런 엔터주의 대표주를 좋아하진 않고 오늘은 콘텐츠주를 보려고 그래요. 콘텐츠주가 그래서 우영우 뭐 이것 때문에인지 몰라도 굉장히 강한 애들이 많죠. 에이스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강한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다른 엔터주들은 어떨까? 다른 엔터주들 관심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물론 항상 알려줬듯이 이리타오를 제가 엔터주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올라갈 수 있다 떨어져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보려고 그래요. 권태리님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오늘 안 보이시지 그랬어요. 오늘 KT알파도 강했는데 자 지금부터 엔터주 대표주 말고 콘텐츠주를 보겠습니다. 자, 변동장에도 건뜬한 엔터주 이런 얘기가 있죠. 하반기에 이제 성장 기대감이 커진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 밀리면 사실 그동안 잘 받쳐줬던 게 HLB 그룹주들하고 조선주들이 잘 받쳐줬었고 근간에 조선주가 이제 조정받으면서 다시 진단키트나 그죠 코로나 치료제가 잘 받쳐줬는데 요새는 엔터주가 잘 받쳐줘요. 자 보시게 되면 KT알파가 많이 날라갔죠. 우영우 열풍 이런 거래요. 근데 우영우 열풍이 KTIS도 있었어요. 근데 KTIS도 오늘 급등했어요. 오늘 8.74% 갔다 왔는데 이 친구의 월봉 위치는 원체 낮았어요. 네, 올라갈 만한 위치에 있어. 왜 주식을 살 때 절대 월봉 고점에서만 사지 않으면 조금만 참으면 다 수익권으로 와요. 이런데 고점에 쫓아가 사거나 주식이 우하향하고 있는데 사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상승, 조정, 상승 이런 데 사는 거지 우하향할 때 사거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하나 보겠습니다. KT알파가 제일 먼저 띄었죠. 자, KT알파의 월봉의 위치는 굉장히 낮아요. 제가 항상 해도 너무한 종목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종목군을 두 개로 나눠요. 지금 하락장 대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하락장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엄연히 지금 하락장이 상승장 아니죠. 지금 횡보장도 아니에요. 무조건 하락장인데 이런 하락장을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군을 A군하고 제가 B군으로 나눌게요. 자, 따라서 A군이 어떤 군이냐면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900피에서 400피까지 급락할 때가 있었는데 순간 반등했죠. 이제 전 세계 코로나 때예요. 전 세계에서 갑자기 이거 위험하니까 막 돈도 풀고 막 이러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코스닥 지수가 꼬리를 달았어요. 근데 A라는 종목군들이 만약에 코로나로 떨어졌던 자리 이만큼까지 밀려있다. 이 종목은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낙폭과대예요. 자, B라는 종목도 당연히 많이 떨어졌겠죠. 이것도 월봉 바닥 기준이에요. 월봉 고점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여기까지는 안 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이었으면 이 친구도 역시 낙폭과대예요. 그래서 이런 두 종목을 잘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A군의 대표적인 얘가 삼영이NC예요. 우리 차트 공부 한번 할게요. 하락장 대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삼영이NC가 어제 상한가 근처를 갔는데 왜 갔냐? 뭐 특별한 호재 이런 것도 없어요. 조선 기자재주인데 해도 너무하죠. 이때가 코로나 때요. 야, 이때까지 밀었어. 그러니까 반등했죠. 요게 A군에 속한 친구고 또 하나가 삼영임텍이에요. 자, 얼마 전에 삼영임텍도 날라갔습니다. 이 친구는 B군이에요. 왜 그러냐면 A에 속한 군들은 코로나 때만큼 떨어졌고 B군은 그래도 코로나 때만큼 안 떨어졌지만 낙폭과대가 됐기 때문에 이 친구도 상한가를 갔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에서 우리가 할 때는 해도 너무한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코스닥 차트를 보면 딱 이때예요. 이때가 우리나라가 증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확 무너졌어요까지. 근데 지수가 여기까지 밀려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종목이 여기까지 와 있다. 근데 이 종목이 재무도 단단하고 멀쩡한 친구다. 그러면 다 반등이에요. 다. 그래서 하락장 종목 고르는 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하락권은 이렇게 하시고 바로 KT알파가 해도 너무한 종목이에요. 여기가 코로나 때예요. 여기가. 오늘 뭐 우영우 때문에 떴든 뭐 때문에 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싼 거죠. 그러니까 뛴 거예요. 자, 떴는데 지금부터는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추세가 안 밀려요. 단 5개월선 깨면 칼손절해야 되고 내가 다시 사더라도 5개월선 기준이 맞아요. 가격은 6,150원인데요. 지금 내동면에서 쫓아가 다시면 안 돼요. 자, 20주선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생명일선으로 알려진 게 21선인데 주봉에선 기본적으로 20주선을 봐요. 이 친구 뚫고 안착할 때가 좋고 요게 바로 HLB고 HLB가 여기서 날아간 거고 지금 KT알파는 얘를 뚫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뚫어주고 있죠. 그럼 오늘 단기 단타를 하더라도 20주선을 훼손하지 않는 6,200원에서 6,150원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보는 게 맞아요. 저쪽가 지금 잘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 쫓아가서거나 물론 뭐 단기 단타를 내가 잘한다. 내가 오늘 초고수야.
이러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눌림목 주고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째려봤다가 딱 6,150원 오거나 이런데 5일선 찍고 나갈 때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막 올라갈 때 막 심장 뛰고 막 흥분해가지고 투자가 딱 물렸다. 그거는 물론 이제 KT알파는 월봉에서 낮아서 물려도 괜찮지만 그래도 손실권이 있고 속 썩어야 되잖아. 이러다가 시장 밀리면 또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아니고 좀 더 눌림목 좀 보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봅니다. 스튜디오사. 근데 하나하나 보면서 좋아지는 종목들 위로 올려놓을게요. 자, 스튜디오 산타크로스인데,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 친구 역시 헤드도 너무하죠. 야, 너무 많이 밀린 거예요. 너무 많이 밀린 거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 추세는 깨졌는데, 중기적으로 돌려놨죠.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자, 월봉에서 해도 너무한 친구가 중기적으로 5주선에 돌려놓음으로 해서 약간 추세 턴을 해놨어요. 우리 돌아 나갈 거야. 우리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그냥 스튜디오 산타크로스의 또 그 뉴스를 보면 뭐 회복이 뭐 될 거다, 성장 전망이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뉴스는 참고 사항인데 앞으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순간 20주선까지 가요. 그러면 20주선 가격이 얼마냐? 1,100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원대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를 꼭 사고 싶다. 아무래도 후반에 아무래도 엔터주가 좋을 것 같아. 콘텐츠주가 좋을 것 같아. 어디서 사냐? 정확히 5일선에 사야 되는 거예요. 깨면 손절하고 20일선 기다렸다가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야, 스튜디오 산타크로스가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너무 나쁠 것 같아? 아니야? 그럼 사야지. 그럼 추세를 돌려놨을까? 돌려놨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자, 어쨌건 돌려놨죠. 그러면 일봉에서 5일선, 난 5일선 오면 살 거야. 깨면 손절해야지. 딱 계획을 세웠죠.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사도 제가 맨날 알려드리죠. 자동차 하나를 사도 옷을 하나 사도 뭐 비싼 제품을 뭐 하나 사더라도 반드시 계획을 짜는데 왜 도대체 주식만 사면 계획을 안 짜고 확 사는지 이상하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시간에 모여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내가 주식을 어떻게 접근할 건가 중에 물론 주식을 그냥 재미로 하루 이틀 하고 말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근데 오래오래 내가 주식시장에 살아남고 싶고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럼 무조건 공부해야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냥 순간 누가 사라고 해서 샀어. 그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누가 뭐 코로나 치료제가 좋대. 지금 진단키트가 좋대야. 진단키트가 30에서 80%인데 지금 사서 몰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종목들을 벌써 3일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부담이 되는 거고 지금 다시 얘기를 하지만 공부를 하고 살고 계획을 하고 사야 되는 거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5일선만 안 깨면 살 필요가 있어요. 자, 이날 10%, 며칠 전에도 10%, 어제도 6%, 오늘만 5일선 안 깨면 또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추세예요. 자, SM라이프 디자인을 봅니다. 역시 콘텐츠주죠. 자, 많이 떨어졌죠. 자, 이거는 B군에 속하는 거죠. A군은 코로나 때만큼 떨어진 애들, B군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진 친구들이에요. 아무튼 자, 주봉에서 5주선 회복을 해주려고 하고 있죠.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일봉에서 딱 21선 기준으로 사면 돼요. 그러면 얼마 전에도 한 좀 더 올라갔죠. 그죠? 6%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21선만 안 깨면 순간 뛰어요. 왜? 앞전에 뛴 이력이 있죠. 지금 이렇게 뛴 이력이 있잖아. 이런 꼬리 다른 애들은 또 한 번 뛰어요. 그러면 내가 중장기로 끌고 가든 단기 단타를 하던 간에 계획을 세워 있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살찔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냥 21선 근처에 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멤버님들한테도 키이스트에 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키이스트가 좋아 보인다. 왜 그러냐면 키이스트도 해도 너무한 그러니까 A군 종목에 있는 거예요. 금방 제가 A군, B군 나눠드렸죠. A군 종목이 뭐냐면 해도 너무한 코로나 때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멀쩡한 회사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 시장이 밀리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우리나라만 살짝 시장이 살아나가잖아요. 그럼 아무리 못 가도 일단은 복귀는 해줘야 조금은. 그냥 5개월 선까지만 가도 20%야. 낙폭과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20% 맞으면 좋겠죠. 그죠? 자, 그러놓고 주봉을 보니까 완벽하게 우선 뚫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선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멤버님들한테도 키이스트를 알려드렸고, 키이스트를 매수하시려면 이렇게 21선 근처 매수해놓으면 지금부터 수익권이죠. 이러면 다시 매수하실 분들도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되고, 일단 수익권에 들어왔으면 지금부터 5일선 안 깨는 홀딩. 그러니까 엉뚱하게 한번 올라가요. 뭐 9,000병까지 가든지 뭐 엔터주 뭐 낙폭과대 이래서 올라간단 말이죠. 뉴스는 주식이 뜬 다음 나와요. 뉴스로다가 주식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뜨면 뉴스 나와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가니까 뭐 갑자기 후반에 뭐 유럽에서 어떻게 될 거다 이게 뉴스 나오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얼마 전에 셀트로 났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나오는 거죠.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유럽에 이렇게 나와요. 유럽 매출이 확대가 되는데도 왜 떨어지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뉴스는 무조건 거르는 거예요. 그냥 참조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60일선까지는 키이스트가 한번 갈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 항상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이고, 얼마 전에 의료기기 관련주 알려드렸었는데 의료 관련주들이 아직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런 모든 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추세와 흐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폴라리스 세월이 날아가네요. 그죠? 자, 어쨌건 키이스 이렇게 보고, 자, KTIS 오늘 날아갔죠. KTIS 우리가 오래전에 사실 우리 물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긴 했는데, 자, 해도 너무 하죠. 비군이죠. 엄청나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KTIS 자체적으로 재무도 굉장히 단단하고 PBR이 0.64예요. 아시죠? PBR 개념 0.45. 장부 가치가 10,000원인데 시장에서 5,000원에 거래되면 PBR이 0.5. 그죠? 장부 가치가 10,000원인데 시장에서 20,000원에 거래되면 PBR이 2가 돼요. 0.45라는 얘기는 장부 가치가 지금 가격으로다가 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2,590원에 거래되니까 그만큼 싼 거죠. 이 회사 재무가 나쁘냐? 좋아요. 자, 시총이 896억인데 매출이 4,000억이야. 자기 시총에, 그러니까 900억이라고 잡고 자기 시총의 5배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현금유불이 1000%,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고 물려도 상장 폐지당하 이럴 거 될 위험이 전혀 없죠. KT 쪽의 자회사고, 자, 어쨌건 잘 올라가고 있죠. 오늘 이제 급등을 했다 떨어지긴 했지만 시장이 불안하니까 전고점 맞고 떨어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다시 5일선을 지켜주거나 21선까지 밀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21선 근처에서 매수죠. 뉴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재무가 단단하고 PBR이 낮은 친구가 21선까지 밀리고 월봉 H가 낮다, 아직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띄우지 말라고 그래도 뭐 이상한 뉴스라 다 띄어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자, IHQ를 봅니다. 사실 IHQ는 1,00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추세가 원체 깨졌거든요. 해도 너무한 종목은 맞아요. 단, 이 친구는 우리나라 지수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작년 11월부터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하고 상관없이 이 회사 자체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일단 대바닥은 찍었는데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를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아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나 이런 친구들하고 틀려요, 자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때문에 밀린 게 아니고 IHQ는 어차피 자체적으로 작년 11월부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지만 일단 대응하실 분들은 대바닥만 안 깨면 되고, 굳이 매수하려고 하면 반드시 21선 돌파 안착해준 상태에서 매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바닥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을 봅니다. 오늘 몇 가지 이슈가 떴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해도 너무하죠. 그죠? 해도 너무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고, 주봉을 보면 돼요. 자, 주봉에서 수치 돌려놨죠? 지금부터 스튜디오 드래곤은 딱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대신에 지금 좀 들어가기가 애매해요. 살짝 애매하기 때문에 일봉을 보고 매수하셔야 돼요. 자, 바닥 찍고 턴해주고 있는데 굳이 내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사겠다, 딱 5일선 기준 대응하면 딱 맞아요. 왜냐면 5일선 깨면 20선까지 밀리니까 오늘 저점이 매수 타이밍이고, 단기 단타를 하더라도 5일선 기준선에 사서 4, 5%를 먹든 10%를 먹든 중장기로 끌고 갈 거 아니면 이런 종목 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중장기는 웬만하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좋아요. 전기차 관련주들을 대바닥에서 비중에, 내 자산 비중, 내가 만약에 2천만 원 운영한다, 그럼 최소한 한 1,000만 원 정도는 전기차 바닥에 있는 거 꽉 짱 박아놓고 있으면 분명히 좋은 수익 줘요. 제가 예전에 삐삐 얘기 드렸죠.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휴대폰 관련주들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휴대폰 시장 오자마자 5배에서 10배 갔어요. 이 얘기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은 자리가 바닥이에요. 현대차 흐름 좋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바닥인데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 단단한 거 하나 비중 키워서 사놓으면 향후 6개월, 1년이 지났을 때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살아나기 전에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요. 자, 폴라리스 세원이 날아가는데, 폴라리스 세원은 알려드렸죠. 월봉에서 저도 여기서 그때 손절했어요. 이 친구 2번 당했는데, 이런 데서만 물리지 않으면 월봉에서만 싸게 사놓으면 믿고 기다리면 다 올라가요. 이 친구도 왜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A군이죠. 제가 금방 A군, B군 나눠드렸죠. A군은 해도 너무한 애들. 코로나 때가 여긴데 여기로 왔어요. 그냥 뭐 때문에 올라간지 몰라도 너무 심한 낙폭과 되니까 이 정도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산업도 갔죠. 자, 우리산업. 자, 우리산업도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날아간 거예요. 상한가 근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락장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살만한 친구들이 뭐냐면, 혹시 알고 계신 종목 중에 회사 내용이나 이런 게 단단하고 미래 가치가 있는데 해도 너무할 정도로 코로나 때만큼 떨어졌다, 이런 친구들을 사놓으시면 뭐 때문에 올라가든 올라가요.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쨌건 IHQ는 21선 돌파 안착할 때, 이럴 때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초록뱀 컴퍼니를 봅니다. 초록뱀 컴퍼니도 사실은 엄청난 추세가 우하향이에요. 아직은 위험한데 시장 상황하고 상관없이 이 친구도 역시 작년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죠? 지금 시장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단 이전 저점만 깨지 않으면 많이 밀렸어요. 주봉에서 5주선 회복을 못 해주고 있고 일봉에서 아직 20일선 장악을 못 해줬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단기로 들어간다거나 그러긴 힘들어요. 21선을 회복해주거나 안착하지 못하면 아직 추세 전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기보다는 잘못하면 보초병을 쓰게 되죠. 보초병 아시죠? 들어가서 거리량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혼자 돈 들고 서 있어야 돼. 언제 올라가나 하고 이런 걸 보초병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회복해줄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자, 초록뱀 미디어를 봅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초록뱀 컴퍼니하고는 틀려요. 21선을 좀 장악해줬고 월봉에서 보게 돼도 일단은 자리가 좀 자세가 좀 나오죠. 그래서 저번 달 저점, 이번 달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이런 친구들이 뛰면 또 순간 뛰어요. 그래서 자, 주봉을 봅니다. 5주선은 안착해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5주선만 딱 안착해주면 일단 10주선까지 금방 가고 낙폭과대로 인해서 뛸 수 있는데 21선을 장악해줬죠. 자, 초록뱀 컴퍼니는 장악을 못 해줬는데 엄연히 초록뱀 미디어는 장악을 해줬죠. 그럼 지금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그럼 뭔 이슈로 뛰든 뛰어요. 어디까지 뛰냐? 61선까지 뛰어요. 단 21선 깨면 딱 손절해야 돼요. 시장 상황도 원체 불안불안하고 불안불안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빅스텝도 있었고 미국은 뭐 이번 달 말에 금통이 열리죠. 미국에서. 미국 금통이 열리는데 설마 1%는 안 할 것 같지만 0.75는 다 시장에서 알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아직 악재들이 난제해 있기 때문에 21선 깨면 칼손절. 그냥 21선 근처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권에 있을 수 있고 언제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지금 상황은 ITAQ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여요. 자, SBS 컨텐츠업은 이 친구는 제가 좀 오랫동안 지켜서 잘 아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SBS 컨텐츠는 5, 6천원대가 오면 거의 배신 안 하고 7, 8천원대는 가요. 단지 아직 추세 전환 못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친구는 5,500원대 단기 바닥권이고 이건 시장에서 이제 제가 SBS 콘텐츠업을 엄청 많이 봐서 알아요. 이 친구가 5주선 돌파를 해주면 7,000원대 가요. 그래서 20일선 장악하고 뚫고 나가면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 친구는 꽤 괜찮아요. 그래서 보시기 바라고. 자, LG에롱은, LG엘로비전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이기도 하고 LG에서 전기차 충전 사업을 미룰 때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게 LG엘로비전이에요. 엔터주이기도 하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이기도 해요. A군은 아니에요. 해도 너무 많이 떨어진 A군은 아니지만 B군 정도 되는 거고 주봉에서 엄연히 5선 위에 있죠. 자, 5주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를 빵 때릴 수 있어요. 왜? 한번 때린 이력 있잖아요. 자, 여기서 빵 때렸죠. 이렇게. 한번 크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21선을 지켜줬죠. 그럼 역시나 21선 근처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여기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반등해서 61선을 가요. 거의 가량률이 높아요. 차트랑이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은데 61선까지만 가도 7, 8%죠. 그러니까 단기 단타를 하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갖고 내가 어디서 살 건지를 알고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G엘로비전도 상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위로 올려놓을게요. 자, IOK를 봅니다. IOK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가 완벽히 깨져 있죠. 이 친구도 지금 시장이 오면서 깨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작년부터 좀 안 좋았고 자, 주봉에서 우선 못 돌려놨죠. 이런 대기예요. 일봉에서 21선 돌려주긴 했는데 자, 지금부터 21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리량은 원체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대응해야 되고 1000원 밑에 종목들은 아마 재무가 탄탄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재무적인 면은 본인분들이 꼼꼼히 보고 대응하시기 바라요. 제가 여기서 재무까지 살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재무까지 봐드리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재무적인 분, 재무 분석 들어가면 여기에 PBR이라든가 PBR 보는 거 알려드렸죠. PBR, PER 많은 재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부하시고 일단 IOK는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돌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콘텐트리 중앙을 볼까요? 자, 좀 볼만한 종목들 자꾸 위로 올려놓을게요. 자, 콘텐트리 중앙을 좀 보게 되면 자, 헤드에도 너무 하진 않지만 이 정도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지금은 관심 있게 보시고 자, 주봉을 봅니다. 아직 5선 회복 못 해줬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보면 20일선 장악 못 해줬죠. 이런 친구들이 20일선 장악해줘야 뛰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선 장악할 때 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자, 숏박스를 봅니다. 원래 숏박스나 그 CGV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수혜를 잘 봐야 되는데 문제는 코로나 재확산 얘기가 다시 나오는 바람에 약간 피해를 보고 있어요. 원래 잘 올라갈 뻔했는데 자, 월봉을 봅니다. 월봉에서 보면 많이 떨어졌다가 20개월 회복해주고 있죠. 이런 대응하기 쉬워요. 주식은 올라갈수록 대응하기 쉬운 거예요.
자, 지금부터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가격이 얼마냐면 4,970원이 되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죠. 일단은 여기가 매울 때예요. 맞고 있는데 5선 깨지 않아야 되고 자, 일봉을 봅니다. 일봉을 봤더니 자, 5일선이죠. 5일선 기조 매수 깨면 손절 하기 쉽죠. 딱 계획 잡고 하는 거예요. 5일선 손절, 5일선 깨면 손절, 5일선 근처에서 매수. 매수가 있고로 손절가야지만이 손실이 없어요. 자, 코퍼스 코리아를 봅니다. 우영우 관련해서 뛰는 것 같아요. 그죠? 해도 너무하죠. 자, 이게 A군이죠. 코로나 때만큼 떨어진 진짜 대단한 애들. 딱 찍었어요, 목표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만큼 많이 떨어진 애들은 다 5개선까지 다 반등할 수 있어요. 자, 주봉을 봅니다. 5선 위에 있죠. 일단 조정을 기다려야 돼요. 5선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좀 떨어졌다 또 사지 말고 오늘 한 17% 갔거든요. 지금 사지 말고 떨어졌다고 다시 날아가고 우리 거 아닌 거고 충분히 침착하게 기다려요. 그냥 5일선 올 때까지. 그래서 5일선 찍고 나갈 때 매수하면 돼요. KT알파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주식은 기다리고 계획을 하고 사는 거죠. 자, 바른손입니다. 월봉을 볼게요. 자, 많이 떨어지긴 했죠.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이거 해도 너무한 애들이죠. 해도 너무한 종목이고. 자, 주봉에서 그러다 보니까 5선 돌파해줬고, 일봉에서 이중 위에 있죠. 앞에 대량거래 터지면서 떴죠. 19%. 이 친구는 또 뛸 수 있어요. 즉, 앞에 뛴 친구들이 다시 뛰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른손은 단기 단타도 가능해서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순간 날아가면 뭘로 날아가도 날아가요. 삼화네트웍스를 봅니다. 사실 삼화네트웍스는 어째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위험하죠. 자, 월봉의 20개선이 가파를 때 얘를 깨게 되면 밑으로 확 밀려요. 물론 돌파해주면 다행이긴 한데, 자, 주봉에서 5선 위에 있으니까 5주선만 안 깨면 되는데, 모든 걸 차지하고서라도 월봉이 싫은 거예요. 저는 이런 친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왼쪽 산. 2번 갔죠. 왼쪽 산. 속리산이라고 치면 손살 2번 간 거예요. 집에 왔다 또 가고 집에 왔는데, 20개선을 회복시켜주면 다행인데, 못 회복시켜주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 친구는 빼놓는 게 나은 거예요. 물론 더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우측산에 있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뉴를 봅니다. 뉴도 영화관 관련주죠. 자, 많이 떨어졌어요. 해도 너무한 건 아니죠. 많이 떨어졌고, 엄연히 우하향이죠. 자, 좌측산, 오른쪽산. 주식은 무조건 왼쪽산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스크가 있어서 올라가면 단기 납품 정도만 먹는 거예요. 단기로 보는 거죠. 자, 주봉에서 5선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잘 뛰면 이수순까지 뛰어요. 딱 팔고 나와야 돼요. 월봉에서 하향이기 때문에 5개선 갔을 때 딱 팔고 나와야지. 못 팔았다. 언제까지 계속 우하향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왼쪽 산은 상관없어요. 근데 오른쪽 산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봉을 보니까 5일선 기준이죠. 근데 지금 코로나가 좀 확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영화관 관련주들이 마냥 좋진 않아요. 꼭 조심해서 봐야 돼요. 다른 컨텐츠들은 유튜브로 보든 뭐 테레비로 다 보면 되는데 영화관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자, 아센디오를 봅니다. 콘텐츠 좀 다 보고 갈게요. 오늘 콘텐츠가 주력이었어요. 떨어지긴 했는데 애매한 위치에 있네요. 그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앞전에 대량 거래가 있네요. 자, 이런 친구들은 앞전에 뛰었죠. 이때 9% 뛰었는데 딱 21선 기준 대응. 깨면 손절. 안 깨면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단타 단기용으로도 한번 보면 되고 LG 플러스 뺄게요. 버키 스튜디오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친구. 저는 월봉에서 보면 해도 너무할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A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등해서 갔죠. 갈 자리가 더 있어요. 그래서 주봉에서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다. 추세 전환판 해놨기 때문에 순간 뛰면 3,000원까지 갈 건데 지금 사지 말고 어제 24%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고 오늘 내일 꾹 참고 있어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분하잖아. 꾹 참고 있다가 언제 사냐? 딱 5일선 찍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면 돼요. 5일선 근처에서. 여기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거는 지금 막 싹 뛰나가고 막 20% 있는 걸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이런 친구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살까? 이 자리가 오면 사면 되는 거예요. 계획이 서 있잖아. 자, 내가 무슨 땅을 살려고 그랬는데 저게 평당 1,000원이야. 평당 800원까지 올 것 같아. 그냥 기다리죠. 땅은 기다린단 말이야. 근데 주식은 왜 못 기다리냐고. 주식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잘 그런 걸 해야 돼요. 펜엔터테인먼트를 봅니다. 월봉에서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자, 주봉에서 5선 위에 있죠. 이러고 보니까 엔터주들이 전부 다 지금 추세 전환과 턴을 시도하고 있죠. 아니, SM라이프도 지금 찍었는데 지금 올라가면 어떡하니? 그럼 방송 중에 올라가네. SM라이프 디자인 자리 좋아요. 어쨌건 가면 이 친구는 61선. 목표가를 2,400원 잡으면 돼요. SM라이프 디자인은 2,40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면 돼요. 지금 뛰니까. 자, 어쨌거나 전부 다 엔터주들이 추세 전환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FNC 엔터를 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됐어. 많이 떨어졌죠. 자, 헤드헤드 너무한 A군 종목이죠. 헤드헤드 너무한 종목이에요. 주봉에서 추세 전환 못 해놨기 때문에 일봉에서 20일선 장악을 해주고 뛰나갔다. 호가창이 바뀌거나 뛰면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럼 순간 뛰어요. 어디까지 뛰냐? 여기까지 뛰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터주들 흐름이 뭔가 좋은 거예요. 엔터주들 흐름 자체가 전체로 지금 다 추세 전환을 막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 이런 친구들이 순간 지금 에이스나이프 디자인이 가듯이 슬쩍슬쩍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에이스토리, 근데 에이스토리는 지금 사는 거 아니죠,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지금 건데, 물론 지금 뛰면 20개선 안 깨는 한 39,000원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주봉에서 60주선만 안 깨면 돼. 그러면 제가 하나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일봉에서 막 사고 싶죠? 잘 계속 올라갈 것 같죠? 여기서 못 사가지고 후회했는데, 여기서 못 사가지고 후회했는데, 지금 샀다. 더 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여기 오면 엄청 손실을 보겠죠? 지금 안 그래도 바닥에서 올라갈 친구들이 많은데, 굳이 A 스토리를 지금 쫓아갈 사리가 없다니. 물론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뭐 단타 단계를 잘한다거나, 오늘 뭐 다시 또 꼬리 달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려면 최소한 5일선 이탈 안 해야 돼요. 자, 일단은 빼놓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애니플러스를 볼게요. 애니플러스를 보면 역시 월봉에서 많이 떨어졌죠. 근데 엄연히 추세는 하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주봉을 봤더니 5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딱 5주선 기준으로 칼손절하면 되고, 일봉에서 20일선 깨면 손절, 5일선 기준 대응 딱 맞아요. 이렇게. 엔터주들이 지금 순간 단기적으로는 전부 다 추세 전환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엔터주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 이미지스를 봅니다. 영화관 관련주죠, 당연히. 위험하죠. 다른 친구들, 헤드헤드 너무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막 이런 데 있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지금. 근데 물론 나쁜 건 아닌데, 자리가 애매하죠. 그죠? 자리가 애매하고. 자, 주봉을 봅니다. 주봉을 봤더니, 애매하네. 그죠? 애매하면 안 사면 돼요. 애매한 거를 너무 무리해 사지 마요. 일단 빼놓을게요. 자, A스토리와 이미지는 너무 높아서 빼놨고, 3만원에서 높아서 빼놨는데, 초록펜 컴퍼니 IHQ도 애매해서 빼놨는데, 나머지 엔터주들은 다른 손도 지금 찍자마자 올라가네? 찍으면서 올라가니? 자, 어쨌거나, 다른 손 같은 금방 제가 찍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뭐 세력들이 제 영상 볼 일도 없고, 제가 생각하는 사더라도 이런 애들 사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얼마 전에 19% 갖고 오늘 이 5일선 근처 딱 매수 타이밍이죠. 그러면 지금도 뛰나가니까 7, 8% 수익권이죠. 하필 영상 찍을 때 날아가서 좀 이상하긴 한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도 중장기로 보지 말고, 자, 왜 중장기로 보면 안 되냐면 우리가 241선 기준으로 나눠요. 자, 여기가 지상이 되죠. 지상. 그죠? 여기가 지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가격 조정은 들어왔는데 기간 조정이 너무 짧기 때문에 뛰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서 수익 내고 여기서 수익 내고 침착하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손은 아까 제가 영상 찍을 때 사서 여기서 매도 한 10% 먹고 매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아직 안 뛴 거 키스트 같은 것도 사람 뛰어요. 자,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가 계획을 잡고 하면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할 수 있고 어디서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터주들은 지금 갈만한 친구들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추세 전환과 턴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5주선 기준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게 수익을 내줄 수 있습니다.